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LF 아울렛 건립을 둘러싼 재판의 항소심에서 광양시가 승소해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1심 판결 이후 8달이나 중단됐던 건설 현장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1심 판결에서 시가 잘못 이행한 절차로 제시한 3가지 사안이 행정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동의서를 사전에 받은 것과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고 고지하지 않은 점, 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이 그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한 과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중단됐던 공사가 8개월 만에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한숨을 돌린 것은 역시 사업자 측.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막혔던 사업의 물꼬를 튼 만큼 현재 4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공정을 재촉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장 일정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연내 개장하도록 최대한 총력을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상고 여부에 따라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사실 심리가 모두 마무리돼 광양시와 사업자 측이 일단 큰 고비는 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LF 아울렛 입점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순천 지역 상인회 측의 반발에 봉착하면서 우여곡절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판결로 입점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 지역 상인과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광양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LF 아울렛 공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과 토지 수용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후 공사가 8개월째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은 광양시가 토지 수용 과정 등에서 행정 절차를 잘못 이행했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해 시와 사업자 측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광양시는 행정미숙이라는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LF 측은 8개월간 한 달 10억 원대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당시 전국적으로 대형 아울렛에 대한 반발 정서가 고조되고 재판 일정도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자칫 사업의 장기적인 표류까지 우려되던 상황. 결국 반전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장 광양시는 앞으로 지역 경제에 실익을 주는 행정을 약속하며 발빠르게 논의의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우리 중소 상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렛 입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벌써 1년여. 기업과 지역의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치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논의의 국면 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는 9월 개최되는 제4회 순천만 세계동물 영화제를 앞두고 29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기자간담회를 비롯한 홍보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화제 상영장 및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홍보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 부스를 마련해 순천만 동물영화제에 대한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와 함께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 육성 시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섬 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개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혜의 해양 경관을 갖춘 여수 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여수 지역 섬을 찾으면서 섬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계도, 금오도, 또 안도, 백야도, 이 여자도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동안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 때문입니다. 그 섬이 가지고 있는 생태와 섬에서 살아가는 섬 주민들의 섬살이가 사실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수의 사람들이 찾고 있다. 섬 관광객이 늘면서 그동안 버려진 섬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만큼
섬 주민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입니다. 섬 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젊은이들의 섬 정착을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로는 너무나 좀 낯설고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대한 배려 정책이 좀 국가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불편한 섬 교통이나 숙박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입니다. 청결성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뭐 이게 크게 수익이 없으니까 여름철에 곰팡이 쓴 걸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이불이 뭐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안 빨아져 있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섬을 오가는 여객선 면허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것도 섬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거문도 여객선이 결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문도 지역 주민들은 여수시장에게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수시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단순한 섬 개발에서 벗어나 섬 고유의 생태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방안 마련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며 섬의 진정한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 앞으로 남해안 섬 개발 사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가망만에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인 빈산소 수계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수산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가망만 선소 앞바다 수심 1m 지점에서 약한 빈산소 수계 현상이 처음 나타난 데 이어 이달 들어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빈산소층이 3m로 확장됐습니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 속의 산소 농도가 리터당 3mg 이하로 낮아진 상태를 뜻하며 양식장으로 유입될 경우 어패류 대량 폐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망만의 빈산소 수계는 매년 여름철에 발생하며 지난해에는 6월 중순에 나타나 10월에 소멸됐습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3명의 공모 여부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번 범행으로 인한 건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과 피고인 3명, 양측 변호인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증거와 증인, 공판 날짜 등을 협의한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9살 박모 씨 등 피고인 3명이 여전히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현장에서 공모 정황을 따져보기로 한 겁니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것은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이 상해가 이번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에 따른 상해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으로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9년 전 성범죄 사실이 드러난 피고인 39살 김모 씨는 당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고 여교사를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던 34살 이모 씨에게도 관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과 29일 이틀 동안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 대신 의사와 심리상담 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피레침 접지선 도난 의혹이 일고 있는 한빛 원전의 장비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7년 동안이나 원전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한빛원전 인근 주민은 지난 2010년 원전에서 오페스 공사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피레침 접지선을 훔쳤다고 증언합니다. 현장 인부들이 원전에서 구리동선을 차에 싣고 나와서 잘라내는 작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꼭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이제 커팅기 기계 소리, 손 커팅기라고 그 이런 배관 같은 거 자른 거 있잖아요. 가보니까 그 원전에서 나오는 이 동선, 원전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낙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접지선이에요, 접지선. 최초 제보가 들어왔던 당시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던 원전은 경찰 수사에서 접지선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는 없어진 접지선이 소량이기 때문에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쪽에 조금 약간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얼마큼이 없어졌는지 아직 다 확인된 게 아니죠? 그 부분은 경찰에서
그러나 최고 등급 국가보안시설에서 안전설비가 훼손돼서 실종됐고 7년이 다 되도록 그 사실을 몰랐든 혹은 알고도 쉬쉬했든 원전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업체 관계자에게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2년 오천지구 토목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 200만 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 6급 공무원 정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 씨가 다른 공무원들과 상품권을 나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 명칭을 놓고 양 시군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시와 고흥군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중재 자리를 가졌지만 당초 고수해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차후 2차 중재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는 다리 명칭과 관련해 7개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수시와 고흥군이 이달 말까지 합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순천시가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무원과 시민 12명으로 평가반을 구성해 관내 466곳의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친절도 등 3개 분야 40개 항목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업소 등을 선정한 뒤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번 주말부터 포스코 백운산 수련관 하계 수련장이 개장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4일간 하계 수련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운영 기간 중 이동 편의를 위해 제철 협력회관에서 시청과 읍을 경유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더워서 지쳐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절기상 대서엔 오늘 낮 동안에도 무덥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전주가 34도, 서울과 춘천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 내일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무더운 가운데 남부 일부 지방에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부터 잦은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5.6도, 대구 2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 33도, 대구 30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시였습니다.